오락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스토리의 완성도와 무게감을 줄여 볼거리의 런닝타임을 할애하는 영화가 있고, 반대로 스토리의 완성도를 올리기 위해 볼거리의 비중은 낮추는 영화도 있고, 또는 두 가지를 모두 잡으려다 볼거리도 스토리 완성도도 전부 어중간한 포지션을 보여주는 영화가 있는데, 더 캐니언은 각본의 완성도를 낮추고 오락성의 승부수를 띄워본 전자의 전략을 택한 작품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 재미를 만들기 위해 너무 자기적이고 개연성이 없어 보이는 전개가 눈에 띄긴 했지만, 스토리적 완성도를 따지지 않고 더 캐니언을 접해본다면 오락적인 관점에서는 꽤 괜찮은 팝콘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스토리적 완성도를 낮추고 볼거리에 치중한 전개,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주인공 리바이와 드라사의 직업은 스나이퍼, 합법적인 살인 면허를 받은 전직 군인이자 용병인데, 두 주인공의 공통점은 자신들이 원하는 직업보다는 잘할 수 있는 직업을 택해 업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살생이 동반되는 직업이기에 여기에서 오는 죄책감으로 삶에 대한 의지, 동기 부족으로 킬러라는 직업에 대한 고뇌를 가졌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태어난 김에 살고 있는 듯한 마음이 병든 두 사람에게 어느 날 미군과 제휴를 맺은 민간 기업으로부터 같은 날 한 의뢰를 받게 됩니다. 의뢰의 내용은 동쪽 등대와 서쪽 등대로 나누어진 고립된 협곡이 있는데, 그 협곡 밑에는 할로우맨이란 사륙을 일삼는 크리처들이 살고 있고, 의뢰를 맡긴 민간 기업인 다크레이크는 그 크리처들이 협곡을 빠져나오지 못하게 미군과 제휴를 맺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은 이곳에 머무르며 1년 동안 등대에 머무르며 할로우맨들이 협곡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협곡 주변에 설치된 함정들과 무기들을 점검하고 유지보수를 해달라는 의뢰였습니다. 의뢰를 받아들인 두 주인공 중 리바이는 그렇게 동쪽 등대에 머물게 되고, 반대편 서쪽 등대에는 드라사가 머물게 되면서 서로 존재를 몰랐던 두 사람이 우연한 계기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두 남녀 주인공이 교감을 통해 사랑을 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 성장하며 크리처들과 사투를 벌이는 진부한 전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더 캐니언의 내용이었는데요. 저는 결과적으로 더 캐니언, 각본의 촘촘함을 덜어낸 후반 이야기를 도모하기 위한 억지스러운 로맨스가 너무 개연성 없이 다가오며 극의 완성도를 낮추긴 했지만, 반대로 스토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삶의 의지를 잃고 아픔을 가진 두 캐릭터의 서사에 집중해 가까워지는 과정을 깊이 있고 무겁게 가져갔다면 다소 늘어지는 전개가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각본의 완성도를 조금 포기하고 가벼운 로맨스로 풀어가며 할로우맨들과 서바이벌,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에 치중해준 전략 나쁘지 않았습니다. 스토리적 완성도를 버리고 볼거리에 치중한 전개, 비판할 거리들은 많았지만 스토리 완성도보다 볼거리에 올인한 선택, 방향성을 잘 잡아주어서 팝콘 무비로서는 완성도와 별개로 재미있게 시청했습니다. 설명을 위해 줄거리를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두 주인공은 서로의 등대에서 만환경으로 서로를 관찰하고 스케치북에 글을 써 체스 게임도 하고 대화도 나누며 무료하고 불안한 시간 속에서 활력을 찾아가던 중 할로우맨들의 습격을 받게 되는데요. 습격을 받게 된 두 사람은 등대로 올라가는 할로우맨들을 사격해 격추시키고 서로의 목숨을 구해준 후 감정이 깊어져 삶의 의욕이 생긴 리바이는 멀리 떨어진 드라사의 등대로 케이블을 연결해 위험을 감수하며 만남을 시도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결국 만나 교감을 나누고 다시 동쪽 등대로 돌아가던 리바이는 케이블이 끊어져 할로우맨들이 살고 있는 협곡 밑으로 추락하게 되는데요. 추락한 리바이를 구하기 위해 드라사는 협곡 밑으로 낙하산을 타고 할로우맨들의 구역에 도착해 그들과 조우합니다. 저는 이런 각본이 상당히 억지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얼마 전 할로우맨과 사투를 벌인 상황에서 리바이가 드라사를 만나기 위해 전시 상황의 서쪽 등대로 넘어간 전개는 너무 설득력이 없는 흐름이었고, 리바이는 본인이 선택한 직업이 아닌 군인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스나이퍼라는 직업을 택해 100명 이상의 사람을 합법적으로 살해해 남은 트라우마 때문에 삶의 의욕이 없는 사람인데, 드라사의 상냥한 친화력에 삶의 의욕이 생겨 상대방과 접촉 금지란 규칙도 어긴 리바이의 감정 변화는 너무 설득력이 떨어지는 억지스러운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드라사 역시 사람을 죽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려 미션 수행 후 떨어뜨린 탄피를 아버지에게 반납해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는 불행한 삶을 사는 주인공이고, 유일하게 자신의 죄책감을 짊어지고 있던 아버지도 암에 걸려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생 처음 본 리바이에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과감하게 플러팅을 날린 심리 변화는 두 주인공의 관계 발전 서사에 부족한 오게티를 남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허술한 스토리의 부재는 극의 노선은 분명하게 잡아주었는데요. 이 개연성 없는 로맨스 설정은 두 주인공의 무겁고 지루하게 다가갈 수 있는, 캐릭터 서사를 보다 라이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달달한 연애 스토리로 분위기에 반전을 주었고, 그리고 이 영화가 괴 생명체와 인간의 서바이벌을 주 메인으로 하고 있는 만큼 두 주인공을 런닝타임이 드라마에 비해 한정적인 영화에서 보다 빠른 시간 안에 할로우 맨들과 조우의 서바이벌 게임으로 이끌어가는 시간을 앞당겨주면서 후반부를 흥미로운 액션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확실히 보다 설득력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디테일한 각본을 짜기보다는 각본의 완성도를 포기하고 두 사람을 억지스러운 로맨스로 할로우 맨들과 조우시키기 위해 보다 빨리 협곡으로 밀어넣은 설정은 클라이막스를 위한 선택으로 개연성은 떨어졌지만 나쁘지 않은 후반 시퀀스들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맨스 전개가 자기적이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플러팅하는 여주인공 안야 테일러 조이가 보여준 로코몰에서나 어울릴 법한 썸남 꼬시기 프로젝트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개연성, 완성도만 따지지 않고 본다면 어이없었지만 충분히 먹힐 만한 설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드라마와 영화의 큰 차이점이라면 저는 러닝타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영화는 드라마와 다르게 상영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이것저것 신경 쓰면서 디테일한 각본을 짜기는 힘든 일이라 생각되고, 결국 스토리적 완성도, 풍부한 볼거리적 요소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전개가 수월해질 거라 생각되는데, 그럼 짧은 러닝타임 안에 완성도 높은 각본을 짤 수 없다면 차라리 극의 개연성이나 심도 깊은 서사를 포기하고 다른 부분에 치중하는 것도 저는 영화 연출의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사실 신작 영화 더 캐니언, 안야 테일러 조이가 주연을 맡았고 90년대 에일리언의 히로인, 영원한 큰누님, 시거니 위버의 출연, 배우 때문에 이 영화를 보게 됐는데, 캐릭터 서사와 스토리, 완성도도 높지 않고 클리셰도 삶의 아픔이 있는 주인공들이 결국 사랑으로 아픔을 치유하고 성장한다는 진부한 클리셰를 가진 영화여서 비평거리가 많긴 했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이 작품이 재미가 없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더 캐니언, 오락 영화로서 스토리의 완성도, 개연성 이런 부분을 버리고 볼거리 연출에 올인해 볼거리 쪽으로 러닝타임을 늘려준 전략, 팝콘 무비로서는 꽤 재미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